안녕하세요. 이디입니다. 지난 영상에 이제 제가 처음 뭔가 이야기를 할 그 포문을 트는 그런 영상이었다면, 말 그대로 프롤로그 영상이었다면, 오늘은 처음 섭식장애가 생기게 된 그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저 고3 때였는데 고3 겨울에 제가 헬스를 다니기 시작했어요. 번아웃이랑 우울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참에 살이나 빼볼까?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헬스를 되게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. 어릴 적에 제 체형은 지금 체형하고는 되게 다르거든요. 전체적으로 통통한 편이었고 아빠한테서 되게 운동하라는 운동 부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지속적으로 들었고 그때 58kg인가 그랬는데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기죽고 풀 죽게 되고 약간 시기가 또 고3 그런 시기인지라 확실히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살이 빠지는 게 보이더라고요. 제 눈에도 재미가 좀 붙었던 것 같아요. 살이 빠지는 재미. 그리고 주변 반응도 좋고. 그러니까 강화가 된 거죠. 제대로 빼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식단을 조절하기 시작했어요. 이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던 거죠. 식단 조절을 처음부터 이제 운동도 제가 하는데 식단 조절을 너무 빡세게 한 거예요. 타이트하게. 근데 그 출처가 어딘지 아세요? 투지폰 세대분들 혹시 아실 수 있는데 그때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아니고 와이파이 그런 개념이 없을 때에 인터넷을 들어가면은 약간 그 뷰티 생정 뭐 생정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그 돌아다니는 썰들 있잖아요. 떠돌이 정보들.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떠돌이 정보들은 뭐 어떤 적절한 그 팩트를 반영한다기보다는 그 시대의 어떤 사회상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사회에서 원하는 그 체형이 되려면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. 됐다 빡세게, 타이트하게. 그런 걸 보고 제가 식단 조절을 하기 시작한 거죠. 그러니까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들이었겠어요. 이게 좀 낫네요. 제가 눈이 한쪽만 빛이 반사돼가지고. 이제 결국에는 하루에 러닝을 1시간 20분 혹은 그 이상으로 뛰는데 먹는 것은 사과 한 개만, 하루에 사과 한 개. 이렇게 먹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. 그러니까 진짜 미친 거죠.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그 저랑 같이 사는 가족들은 처음에 저의 그 현상을 되게 뿌듯하게 봤어요. 그러니까 뭔가 절제하는 미덕이라고 해야 되나?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설날에 우리가 전을 부치잖아요. 근데 그 전을 부치다 보면은 그 전 부치다가 몇 개 집어 먹잖아요. 근데 절대 안 먹어. 따로 부쳐요. 그러니까 그 명태나 막 이런 거를 기름 없이 음, 밀가루 입히지 않고 기름 없이 그냥 거의 굽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. 저 혼자. 그러면 대단하다고.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까지 조절을 하냐고. 근데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었던 거죠. 어떻게 보면은 전조 증상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거식이 시작이 됐어요. 그리고 그때 엄마랑 진짜 많이 싸웠어요. 밥을 챙기잖아요. 근데 나는 안 먹잖아요. 한쪽은 계속 먹이려고 하고,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애가 계속 먹이려고 하고, 한쪽은 계속 안 먹고. 그런 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 둘 다 안쓰러워요, 그냥. 왜 그렇게 막 싸워야 했는가? 약간 그런 생각들이 이제 좀 들더라고요. 그러다가 서울에 이모를 보러 갔어요. 근데 자주 못 보잖아요.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. 그래서 우리가 뷔페를 갔어요. 그때 나는 봉인 해제가 된 거예요. 먹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겼잖아요.
그동안에는 내가 참아야 되고 뭔가 먹은 만큼 막 운동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, 그때는 이제 그 먹을 수 있는 명분이 딱 생긴 거죠. 그 상황이 주어진 거죠. 그 뷔페 이름도 기억난다. 피셔스 마켓인가 어떤 것 같은데, 하여튼 진짜 배가 터질 만큼 먹었어요. 진짜 배가 터질 만큼 먹었어요. 아마도 거기에 이제 제 사촌 동생들이랑 제 동생이랑 막 같이 다 갔는데, 거기서 제가 제일 오래 끝까지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절제가 안 되는 느낌?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뭐 식이 조절 하시는 분들, 식단 조절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, 이게 뭐 일반 분들도 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다면, 그 배고픔에 대한 그 절제가, 이 무조건적인 절제가 진짜 안 돼요. 그건 안 돼요. 그런 게 진짜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. 미덕이 아니에요. 배고픔이라는 감정이 진짜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. 지금 생각해보면. 지금 제가 정말 너무 처절히 느끼는데, 이 배고픔이라는 거를 무조건적으로 그냥 누르고 억압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그 배고프고 배부르는 그 시스템 자체를 억압하는 게 되거든요. 나중에 배부름이라는 것도 이게 어떤 시점에 배부르고 어떤 시점에 배고프고 이런 그 시스템 자체가 다 망가져 버려요. 근데 그러면 진짜 저같이 돼요. 그 몸하고 정신이 연결되는 그 시스템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게 끊어지게 되면은 자기가 언제 배고프고 언제 배부름을 느끼는지에 대한 그 감각이 사라지게 되는 거. 근데 그거 다시 회복하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.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의 저처럼 언제 멈춰야 되는지를 몰라요. 진짜 몰라요. 나는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여기서 스탑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. 그 정신적으로. 이게 그때까지는 되게 자연스럽게 나 이제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성적으로 할 필요도 없이 본능적으로 그게 느껴졌는데, 이제 그게 깨진 거죠. 정말 배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. 저는 이 배가 터질 것 같다는 이 워딩이 나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워딩이에요. 너무 마음이 아픈 워딩이에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이제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죠. 속에 있는 거를 버려야죠. 그래서 처음 먹토를 시도하게 된 거예요. 생존을 위해서.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. 그 생활이. 그러니까 저는 뭔가 지금 생각하면 그 먹은 거 이상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내가 먹은 것을 어떻게든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. 없애야 된다. 먹는 것 자체를 줄이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그 먹고 싶은 욕구가 더 커지게 되고, 그런 상황에서 토할 수 있다라는 어떤 해결책이 발견이 되었다 보니까 조금 일종의 뭔가 안심을 한 거죠. 그때부터 이제 정확히 뭐 병명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, 병원을 가보지 않아서 저한테 되게 되돌릴 수 있으면 되돌리고 싶은 시점이에요. 여러 부분에서 아쉬운 시점인데, 뭔가 되게 짧은 기간이었거든요. 그게 아마 한 3개월? 2, 3개월 안에 일어난 일일 거예요. 제가 그전에는 뭐 다이어트 막 이런 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. 저는 뭐 살을 빼야 된다 이런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던 사람인데, 그랬던 사람인데, 이제 그걸 처음 시도를 하였는데, 뭔가 잘못된 그런 판단들,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사회적인 그 사회 그 구조적인 어떤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사회상이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, 그게 되게 먼지처럼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고, 그런 것들이 이제 다
요소들로 작용을 하게 되었던 거라서 되게 아쉬운 시기예요. 그 상황에서 저는 되게 정신이 없었거든요. 이게 대체 뭔 일이지? 뭐야 이게 대체 날마다 아, 그런 게 시작이 되었습니다. 되게 바보 같고 그러면서도 안쓰럽고 화도 나고 지금은 사실 좀 덤덤해요. 전반적으로 오래 지나서 그런 걸까요?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멀어져서 그때가 어쨌든 그냥 단순히 뭐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 방향이 잘못돼서 이렇다기보다는 그렇게 되기까지 미치는 그 요소가 생각해보면 되게 다양한 것 같다.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하다 보면은 되게 정신분석이 정도로 접근하게 되더라고요. 이게 저 혼자만의 어떤 일이 아니라 그다음에 저와 저의 가족들 간의 관계, 그리고 나와 내 몸과의 관계, 그리고 나와 내 뭐 주변 사람들과 대인 간의 관계, 그다음에 나와 사회와의 관계, 그리고 내 가족들과 사회와의 관계, 뭐 미디어와의 관계, 막 이런 건 진짜 다양한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라서 되게 생각하다 보면은 재밌어요. 이런 여러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. 근데 이건 진짜 완전 서두에 불과해요. 그 이후로도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에서 하도록 하고요. 제가 최근에 철분제를 드디어 샀어요. 예전에도 철분제를 먹었었는데 근데 그건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거였나 봐요. 그때는 잘 막 크게 효과를 못 느꼈는데 최근에 좀 어지러운 증상이 많이 심해져서 이게 왜 그럴까? 왜냐면 그 어지러움의 원인이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철분제를 구매를 해서 먹어봤는데 효과가 정말 바로 와서 되게 놀랐어요. 저 같은 이제 여성들도 그렇고 어지러움을 느끼는 분들은 꼭 좋은 철분제를 하나 구매하셔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구매한 거는 솔가의 그 아이언 25라고 적혀 있는 그 제품이에요. 그게 사실 홈플러스에서 할인하길래 세일하길래 사봤는데 먹고 한 지금 이틀째밖에 안 됐는데 그 어지러움의 증상이 확실히 개선됐어요. 안 어지러워요. 그래서 진작에 좀 먹을 걸 이런 생각도 들고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철분이. 어지러움이 좀 개선되는 것만으로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. 네, 어쨌든 오늘 이야기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. 여러분들 모두 따뜻한 봄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따뜻하고 건강한 봄날